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시요. 봄을 알리는 절기들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몸을 움츠리게 되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겨울옷 관리. 멋과 건강을 위한 꿀팁 알아봅니다. 반짝 추위가 남아있는 요즘 봄을 앞두고 겨울이 끝나가고 있는 바로 이 시기가 겨울옷을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 타이밍. 이유는 바로 할인율도 크고 작년에 나온 새로 나온 상품들도 정리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2월부터 봄옷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옷을 정리 및 세일하는 기간입니다. 평소에 눈여겨봤던 고가의 겨울옷을 좋은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플리스 재킷, 쇼패딩 등의 트렌디한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타일이나 두껍지 않고 밝은 컬러의 봄에도 입을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쇼핑 방법입니다. 특히 고급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옷은 큰맘 먹고 사야 할 만큼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반값으로 할인을 해준다면 그야말로 알뜰하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평소 사고 싶었던 가벼운 패딩도 입어보고 봄꽃처럼 화사한 코트도 입어봤는데요. 똑주부의 선택 어떤가요? 너무 두껍지 않고 가벼워서 초겨울에도 좋고 꽃샘추위가 찾아오는 초봄에도 잘 어울릴 것 같죠? 올겨울은 날씨가 따뜻해서 이렇게 울 100%의 핸드메이드 코트가 유행이 많이 되었어요. 봄을 앞두고 이런 코트는 지금 60% 세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베이직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유행을 안 타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월 상품이라든지 세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문하셔서 구매를 해두시면 아주 좋은 철호의 찬스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좋다. 잘 어울리셔요. 예쁘세요. 알뜰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이번엔 남편이 외출을 서두르는데요. 날씨가 다 됐다. 나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 아유 멋부리지 말고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다녀. 아니 잠깐만. 왜? 이거 안 되겠다. 왜? 이거 좀 벗어. 마늘같이 이 목도리에 이 패딩 점퍼에 아유 더러워. 좀 빨래 입고 다녀야지. 아, 그래도 나 속옷은 맨날 빨아 입잖아. 아유 이게 세균 덩어리야. 이게 세균이 있다고? 그게 뭘 모르네. 안 그래요 선생님? 세균 덩어리. 겨울철에는 땀을 덜 흘려 상대적으로 깨끗할 것이라는 생각에 추운 날 늘 착용하는 장갑이나 목도리, 두꺼운 외투는 세탁을 자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꺼운 겨울 복장이 자칫 세균 덩어리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감기를 포함한 각종 바이러스 질환들과 전염성이 있는 박테리아 질환들을 옮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 빨면 줄어들기 쉬운 니트나 두꺼운 패딩은 사실 그냥 털어 입기도 하고 자주 빨기 어려운데요. 외출할 때 잠깐 끼는 장갑이나 모자, 목도리 같은 방한용품도 알고 보면 세균이 많다고 하네요. 특히 장갑이 가장 심한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갑을 낀 채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 장갑 표면에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나 세균이 묻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출근하면서 버스나 지하철 손잡이를 만진 뒤 코를 매만졌다면 장갑에 묻어있는 것들을 옮길 수 있습니다. 목도리 또한 얼굴이나 입과 코에 늘 닿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독감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질환이 유행한 때면 더욱 청결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고 장갑이나 목도리의 세탁도 중요합니다. 생물이 열에 약한 만큼 천으로 된 장갑의 경우 뜨거운 물로 빨면 됩니다. 겉면은 물론 속면도 깨끗이 세탁해야 합니다. 손과 접촉하는 장갑 안쪽에서도 세균이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목도리 역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세탁을 해서 사용하고 두꺼운 외투의 경우도 겨울 동안 최소 3번 이상은 세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우 이걸 어떻게? 아우 잘 만났어. 아이고 왜 뭐가 그 고민이실까? 저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네 뭐요? 이 패딩 점퍼 말이에요. 네. 아니 그냥 더러워질 때마다 세탁소 가기에는 지갑 사정도 넉넉지 않고 네네. 집에서 빨려고 하니 엄두가 안 나요. 이거 방법이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세탁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간단하게. 그럼요. 겨울옷 셀프 세탁 꿀팁을 알려줄 김현주 살림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패딩을 오래 입다 보면은 보통 찌든 때가 이 목 부분 아니면 이렇게 손목 말도 못하죠. 네, 그 부분에 때가 많이 끼는데요. 일단 목대 그다음에 여기 찌든 때를 이제 손목에 찌든 때를 깔끔하게 맨 처음에 애벌 빨래 한 다음에 이제 세탁기에다가 돌릴 거예요. 아, 이거를 세탁기에 든다고요? 네, 패딩 안에 보면 이렇게 세탁에 관한 이렇게 정보들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손세탁 아니면 이제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 그런 패딩이 있어요. 자, 이럴 때에는 집에서 그냥 따뜻한 물에다가 간편하게 손세탁 아니면 물세탁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패딩 셀프 세탁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주방 세제와 물만 있으면 되는데요. 소주잔으로 3컵 분량의 물에 주방 세제는 소주잔 반컵만 짜주세요. 이제 잘 섞어서 청소용 칫솔에 묻히고 오염된 부분에 문질러줍니다. 아, 저는 네. 별스러운 게 들어가야 될 줄 알았어요. 주방 세제밖에 안 들어갔는데. 네. 패딩의 지퍼와 단추는 모두 잠그고 뒤집어서 착착 접은 뒤 세탁망에 나온 후 세탁기에 넣어줍니다. 이때 세제는 꼭 중성 세제를 사용하세요. 네, 지금 패딩에 이런 찌든 때 부분은 애벌 빨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넣으셨는데 찬물을 넣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30도 좀 따뜻한 물 사용하셔야 되고요. 중성 세제로 이제 무슨 울 코스 이런 좀 섬세한 그런 코스로 이용해 가지고 세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탁 후에 수평으로 편 건조대에 눕혀서 말려주세요. 어느 정도 말랐을 때 페트병이나 막대기를 이용해 골고루 두드려주면 패딩이 다시 부풀어 오릅니다. 어때요? 깨끗해졌죠? 비가 나왔네요. 네. 저만 그런 건가요? 그냥 못 모르고 빨았다가 네. 제가 입는 옷이 아이옷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니트 잘못 빨면 확 줄어들죠. 네. 네, 이 니트 줄어들지 않게 세탁하는 방법 바로 린스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대야에 물을 담아야 하는데요. 이때 찬물이 아니라 반드시 따뜻한 물을 담아주세요.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네네. 뜨겁지 않은 따끈하다. 네, 정도. 30도 정도 되는 물에 이 니트가 잠길 정도 물 양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냥 넣지 마시고요. 여기다 제가 뭐 넣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 린스. 네, 린스 소주 컵으로 했을 때 한 반컵 정도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린스를 넣고 따뜻한 물에 골고루 풀어주세요. 네, 지금 린스 풀어줬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니트 담궈줄게요. 자, 이렇게 푹 잠기게 해주시고요. 우리 애기 다루듯이 니트 조물조물 이렇게 빨아줄 거예요. 이제 세탁기에 넣고 헹굼과 탈수만 해주면 되는데요. 시간과 강도는 최소한으로 설정합니다. 건조대에 넣을 때는 눕혀서 특히 소매가 늘어지지 않게 위로 올려서 널어주세요. 네, 겨울에 패딩 말고 이런 모지 코트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겨울 지나갈 때까지 잘 안 빨아요. 맞아. 네, 그럼 뭐 음식 냄새도 나고 그런데 우리 모지 코트도 집에서 간단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법이요? 네. 먼저 물은 소주잔으로 5컵 분량을 넣어주시고 린스는 가볍게 한 번만 짜주세요. 잘 녹여서 섞은 뒤 깔때기를 이용해 스프레이 용기에 넣어주면 준비 끝. 코트를 옷걸이에 걸고 물방울이 맺히지 않게 골고루 뿌려줍니다. 부드러운 옷솔이나 촬영용 먼지 브러쉬로 문질러주면 되는데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가볍게 입는 옷 말고요. 좀 고가의 뭐 캐시미어 소재의 옷 같은 경우에는요. 집에서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손길, 우리 세탁 전문점 있죠. 맡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그럼요. 크게 다 망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네. 오늘 요것만 배워도 오늘 똑주부가 얼마나 아낀 거예요? 그러게요. 조금만 신경 쓰면 오랫동안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겨울옷. 이왕이면 알뜰하게 쇼핑하고 관리해보세요. 특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이 시기. 집에서 간단하게 우리 가족 건강도 지켜보자고요. 연애는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남편이 알게 되면 큰일 나. 오빠야 안 그러나? 응, 오빠 너무. 왜? 연애 사이에서 그냥 오빠야 그런 거 있잖아. 아직 날씨가 많이 춥네. 찾았어.
찾았어. 웰릭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웰릭 씨, 우리 또 친한 사이거든요, 맞죠? 네, 맞아요. 유일한 외국인 친구. 결혼 투쟁기. 반대도 심했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 한번 담아보려고 네, 해요. 네. 들어올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기. 야, 이거 뭐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도 이 정도 만들 수 있을까 싶은데. 아, 여기는 공부방. 네, 공부방 공부해요? 싫다. 공부 많이 해요. 지금 영남대학교 대학원 다니고 있잖아요. 네. 전공이? 전공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우와, 어렵지 않아요? 아니 재밌어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을 이해하는데 어려운데. 한국학을 공부해 보면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감정 표현들 왜냐하면 딱 그 상황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지금 내 그 앞에 앉아 있는지 모르니까 그 상황이 끊어져요. 그 상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감정 표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터키에 있을 때도 한국말 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몰랐어요. 뭐 한국에 온 지는 얼마큼 됐어요, 지금? 이제 4년 들어가요. 4년 됐는데 터키에 있을 때는 한국말을 전혀 하나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쓸 일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학교에 가면서 한국 회사에서 알바하고 있었어요. 처음 이제 저는 배웠던 그 단어 중에서 여기. 왜냐하면 우리한테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도 그거 영어 모르니까 그냥 여기 하니까 여기. 여기 뭐. 여기에. 그래서 여기는 멜렉, 여기, 히읗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들으면서 배우게 됐어요. 처음에. 조금씩 이제 여기 안녕.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남편하고 만나는 그 결정적이 남편을 만났어요. 한국인이냐, 네네. 터키인도 아니고. 자, 여기서 잠깐 별외 질문. 지금의 현재 남편을 만나기 전 네. 연애는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남편이 알게 되면 큰일 나. 너무 많아요. 편집할 때 내가 이거 아직 고민 중인데. 이거 잘라주세요. 아, 근데 소개로 만난 거예요, 지금 남편을? 아니면은? 아니에요. 우리 그냥 회사에서 일할 때 이제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계속 이렇게 보고 잠깐 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길게 보는 거예요. 그 사무실에 이제 딱 끝날 때 항상 이렇게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불편했어요. 그때. 또 온다 그러고. 그래서 느낌 어땠어요, 그렇게 막 보면은? 왜 보든지 그냥 궁금했어요. 터키를 좀 이렇게 구경하고 싶은데 혼자 못하니까 나한테 좀 구경 시켜줄 수 있냐? 가자 뭐 그런 식으로 나도 괜찮다. 처음에 저는 카톡 아이들을 이제 주려고 했는데 휴대폰을 딱 이렇게 저한테 주려고 했는데 손 이렇게 저한테 덜덜덜덜 귀여웠겠네요. 너무 귀여웠어요. 자기 마음을 이제 알려줬어요 나한테. 저는 멜렉한테 뭐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너무 작은 마음 아니다. 너무 크다. 당신한테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네, 내 눈에 너무 잘생겨요. 근데 터키인으로 봤을 때. 좀 아니. 우리나라에서 수염하고 턱수염 없으면 남자의 화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의 화장이 수염하고 턱수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반했어요? 저는 그냥 남편이 너무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니까 저는 솔직한 사람들 진짜 좋아해요. 그러면 터키에도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한국으로 시집 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친구들이? 처음에 친구들도 반대했어요. 가고 싶을 때 갈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부모님도 반대하진 않았나요? 반대했어요. 얼만큼 반대? 너무 많이. 그냥 이 집에 데리고 오지 말라. 절대 뭐 허락해주지 않을 거야. 그 정도. 반대 이유는? 저는 이슬람 사람이잖아요. 이슬람 여자가 이슬람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근데 아니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가족도 모르고. 야, 네가 누군데? 이런 거잖아. 그래서 너 뭐야? 절대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말 통화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너무 멀다.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왜 멜렉 선택했어? 왜 멜렉? 네. 남편이 저는 이제 처음에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매력적이고 결혼하게 되면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애는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좀 종교적인 마음이 너무 커서
만약에 이 일을 된다고 하면 당신은 종교를 바뀌어야 돼. 이거 할 수 있냐?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김서방의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제 남편도 그때 이제 자기가 멜렉 계속 한국에서 살아야 된다. 협상 잘하네. 아, 딱 진짜 마음을 그 이야기하는 대답이었으니까 부모님들 진짜 이것도 진심대로 얘기했고 이것도 진심대로 얘기했고 이게 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왜 종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종교가 조금 위에 있지 않은 사회인데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사랑이네. 네, 맞아요. 사랑이 종교를 확 뛰어넘어 버리는 게 이렇게. 그 터키에 있는 아버지도 되게 감동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어머니도 아버지 마음도 그 말을 들은 후에 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멜렉 씨는 김서방이 손을 잡고 12시간을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맞죠? 네, 맞아요. 타기 직전에 어머님 당부하는 뭐 꼭 뭐 말씀 있으셨어요? 거기 갔는데 당신 그 예상했던 모습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면 첫 비행기 타서 빨리 집에 와. 괜찮다.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저를 응원하고 그런 기회를 더 주니까 그게 부모님 마음이지. 한 번도 생각하지 마. 빨리 와. 아,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래서 바로 전화했어요. 엄마 첫 비행기 안 타도 돼.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갈게. 그래서. 맞아요. 언제 엄마가 제일 보고 싶어요? 여기에서 시부모님 집에 가서 그 아들하고 그 엄마 관계를 보면 그때 제일 많이 보고 싶어요. 쓰다듬어주고 막 이러는 거잖아. 만약에 밥 먹잖아요. 내 새끼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모습 보면 나도 여기 있는데. 김서방 어머니도 멜렉한테 뺏겼다는 기분 들거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얼마나 믿겠어. Anneciğim seni ve yemeklerini çok özledim. Babamla ne zamandır beri görüşemiyoruz. Onunla da görüşmeyi çok istiyorum. Onu da çok özledim. Hepinizi çok özledim. Kardeşlerimi de çok özledim. Bu yaz oraya gelip hep beraber güzel bir yemek yiyip bunca zamandır yaşadıklarımızı konuşmak istiyorum. İnşallah bize nasip olur. Sizi çok seviyorum. 평소에 자주 먹어요? 네, 짐닭 너무 좋아해요. 못 먹는 게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네, 돼지고기 빼고 다 잘 먹어요. 자, 우리 그냥 일단 밥부터 먹고 잠시 후에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앞에서 긴 이야기 하기 없기. 드십시오. 아, 진짜 맛있어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터키에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야, 참 이건 이상하더라 하는 거 있어요. 한국 문화 중에. 겨울인데 위에 그 코트 입고 근데 그 발 보면 그냥 슬리퍼만 입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비 와도. 그래서 그거 신기해요. 한국의 이런 어떤 명절이나 가족 문화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터키의 가족 문화가 있어요. 많이 차이 나요? 그 음식 만들기 시작하면 여자들은 열심히 밥 만들고 열심히 다 하고 남자들은 술 마시고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웃고 여자들은 밖에서 엄청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봤을 때는 이제 여자들 그냥 남는 음식만 먹는 것 같았어.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파. 아,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였어요. 제 눈에는. 만약에 제 이름 멜렉인데 멜렉 씨 여기 오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절수 엄마 들어오세요.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제 이름이 왜 없어지는지. 왜냐면 자기 이름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 정체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모습이 들 수. 존재가 막 이렇게 없어지는 모습이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껴요. 사실 한국 사회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변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변화가 있어요. 원래 커피 좋아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차만 안 마셨는데 우리나라에서 터키 차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왜 스틱 커피라고 있잖아요. 그건 안 먹어요? 그것도 가끔 먹어요. 우리 부모님의 시부모님 집에 항상 이만큼 있는데 그거 어떻게 먹는지 진짜 몰라요. 너무 그 중독이 강하거든. 너무 달아요. 남편하고는 여기 안 와요? 커피숍에 이런 데 데이트하러? 남편이 이제 집에 오면 귀찮아서 그냥 집에서 커피 만들고 터키 커피 만들고. 아, 터키 커피 만들어요? 네, 터키 커피 만들고. 터키 커피랑 일반 커피랑 우리가 먹는 커피랑 차이가 뭔데요? 이제 아메리카노보다도 좀 쓰고 에스프레소만큼은 아니지만 커피를 그 주종기에 넣고 그래서 끓여야 돼요. 항상 끓고 그 다음에 바로 마셔요. 아, 이렇게 끓여서? 끓여야 돼요. 터키에 있는 친정 부모님이나 그 한국에 있는 시부모님들은 손주를 보고 싶어 싶은데 명절 때 다시 갔는데 지난 그 설날 때 설날 때 갔는데 이제 딱 들어갈 때쯤 아직 안 들어갔어요. 학교 안 끝났어요? 애기 언제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근데 멜릭 씨 본인은 정작 아기를 갖고 싶다는 거나 혹은 뭐 그런 거는 저도 이제 마음이 좀 생겨요. 공부가 끝나면 터키에 갔다 오고 이제 오면 저도 좀 이제 계획이. 아들, 딸 뭐 바라는 거 있어요? 제 남편 이제 그 지방에 아들이 많고 딸이 없으니까 딸 원하는 거지만 저도 아들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들은 좀 이렇게 엄마를 많이 챙겨주잖아요. 멜릭 씨 아들이라고 다 그렇게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아들이라고 뭐 다 제 꿈이에요. 애기 이름도 지어야 되잖아요. 아 저는 마야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이름 말고 한국하고 터키에서 같이. 딸을 놓으면 마야. 네. 그 마야는 터키에서는 가장 흔한 이름이잖아요. 흔한 이름이요. 네. 그러니까 마야. 마야, 그러면 네. 이제 남편 성이 김씨니까 김마야. 리로 지었으니까 리, 마리. 아 말이. 김마리. 근데 그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김말이 있잖아, 김. 아 긴말이야. 남편 참 이것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잔소리. 뭐라 하는데? 청소해 놔도 이제 집에 오면 이거 왜 여기 있어? 이거 좀 치워. 이거 좀 닦아. 항상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더 불편해. 갖다 줘. 이거 갖다 놓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좀 불편해요. 그리고 TV 볼 때. 근데 저는 TV보다 대화가 더 좋아요. 그냥 우리 둘이 이렇게 대화하고 근데 남편은 TV 보자. TV 보면 재밌다. 봐, 이 드라마 지금 어떻게 끝날 거야. 내가 궁금하다. 좀 잠깐만 기다려. 봐봐, 지금 이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아니 이거 추측하면서 왜 봐요? 그냥 보면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남편의 뭐 좀 자랑할 만한 건 이런 거는 우리 남편 정말 좋은 거다. 뭐 할 수 있다. 나한테 힘을 해주는 어떤 사람이라서 네네 응원 진짜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남편하고 어디든지 잘 돌아다닐 수 있고 그리고 믿을 성이 너무 높아요. 오빠야 안 그러나? 오빠 너무 연애 사이에서 그냥 오빠야 그런 거 있잖아. 왜? 근데 오빠라고 부르면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은 좋아하지만 저는 좀 여자들은 약해 보인다고 생각해요. 아, 오빠야 약해 보여요? 그렇게 하면서 네. 오빠 가는 게 약해 보여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시금 지금까지 저를 항상 지원해주고 옆에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를 항상 챙겨주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기를 가지고 3명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추운 겨울을 알차고 건강하게 보내는 비결. 예선비가 학문을 갈고 닦았던 서원에서 아침마다 한자 공부에 푹 빠져보기도 하고요. 한자 자체도 재밌고 한자 뜻에 내포되어 있는 거와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 모두 재밌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은빛으로 빛나는 빙판위를 달리며 겨울 스포츠의 맛을 느낄 수도 있죠. 대전 탐방동에서 만나는 즐거운 겨울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대전 도심 한 복판에 자리한 남성공원. 그곳에 옛 모습이 잘 보존된 귀hat집이 있습니다. 저도 이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이 귀hat집이 뭐 하는 집인지 궁금했거든요.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오, 아무나 들어가도 되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누구신데 저를 이렇게 또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도산서원 훈장입니다. 훈장님요? 예. 아니 여기는 어딘데 훈장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는 조선시대 명유이신 만해 권득기 선생님과 그 아들 타농 권지 선생님을 모시고 후학들을 가르치던 지금으로 말하면 사립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대전 도산서원은 벼슬을 버리고 낙향해 학문에 정진했던 권득기 선생과 그의 아들 권씨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조선 숙정 때 후학들이 세운 서원으로 대전 문화재 자료 제3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매일 아침 충여 한자 교실이 열리는데요.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대견하기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손에서 스마트폰을 대지 않는데 야 이렇게 사자서와 그리고 명심보감을 손에 들고 읽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그렇지요. 예. 학생들한테 어떤 걸 중점에 두고 또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인성교육을 우선적으로 하지요. 사자소와 명심모감을 가르치면 인성교육은 자연적이 됩니다. 부모한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나아가 스승을 높이고 또 친구 간에 친히 지내는 애친, 경장, 융사, 친후 그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 사회에 나가서 정치를 할 때에도 거기에 바로 그걸 드러놓는 걸
따름입니다. 바로 어려서 배운 것을. 옛 선비들이 학문을 닦았던 서원에서 21세기 아이들이 명심보감과 사자수학 그리고 전통 예절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과연 요즘 아이들이 이 한자 수업을 좋아할까요? 게임 좋아하죠? 네. 그렇죠. 인터넷 좋아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죠? 네. 야, 이렇게 밖에서 놀고 장난치고 하는 거 좋아하지만 앞에는 명심보감이 있습니다. 오, 명심보감 공부했어요? 네. 어떤 거 같아요? 무슨 내용인가요, 명심보감이? 명심보감은요. 친구와의 유대관계, 내 착함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부모에겐 어떻게 효도하는지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밌어요. 그래요? 어떤 게? 한자 자체도 재밌고 한자 뜻에 내포되어 있는 거와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 모두 재밌습니다. 오늘은 한 달 동안의 한자 교실을 마치고 수료식이 있는 날.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아이들에게도 올겨울은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겠죠. 한 달 동안 짧은 시간에 해서 조금 속상하고 아쉬웠고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상을 받아서 영광이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해보고 싶어요.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제 동생한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산서원 뒤편에는 종합체육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마련돼 있어 겨울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만나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신나게 겨울을 즐기는 운동하는 학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누구야? 우리 아까 만났던. 조금 전 한자 교실에서 공부하던 여자 어린이를 체육관에서 또 만났습니다. 우리 따라온 거 아니죠? 아니 야, 이런 또 우연이 있고 인연이 있나. 그러면 여기도 자주 와요? 네. 스케이트 타면은 빙판에서 날이 미끄러지는 느낌도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어서 그걸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여기 오면은 옆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실내 스포츠도 많이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빙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겨울을 맞아 스케이트를 타러 나온 아이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야, 역시 여기는 언제 와도 많은 시민분들이 즐기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 대전 남서원공원 종합체육관은 대전 유일의 빙상장,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장, 그리고 골프 연습장, 그리고 풋살장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스포츠 센터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편하게 오셔서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스포츠 센터입니다. 다양한 빙상 스포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스틱을 치며 빙판 위를 달리는 아이스하키도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고요. 제2의 김연아와 이상화 선수를 꿈꾸는 어린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빙판 위를 돌고 또 돌며 연습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 자세가 좋습니다. 미래의 이상화 선수예요. 배운 지는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배웠다가 이번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된 거예요. 네. 어떤 게 좋아서 스피드 스케이팅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작년에 스케이트장 그냥 엄마가 가자 해서 갔다가 재밌게 돼서 다시 배우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것 같아요? 바깥은 운행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이쪽은 24시간은 아니지만 계절 상관없이 다 운행해서 좋은 것 같아요. 최근 빙상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습받는 어린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빙상 종목은 유산소 운동은 물론이고 하체 근력과 유연성 그리고 아이들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의 눈빛이 상당히 진지하네요. 열심히 하네요. 네. 지금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전문적인 학생들은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초보자 학생들 위주로 모집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케이트를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배우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질까요? 자, 일단 빙상이라는 종목 스피드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를 많이 구부려서 해서 근육 발달에도 많이 좋고요. 관절에도 발달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빙판 위를 칭칭 달리며 건강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청여교실에서 한자를 공부하고 효와 전통 예절을 배우며 아이들은 생각 주머니를 키워갑니다. 뛰어놀면서 무럭무럭 자랄 나이인 만큼 추운 겨울 빙판 위에서 미끄러지고 달리며 자라는 아이들. 모두 파이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죠. 경남의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가는 2020 경모순, 오늘은 특종입니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것을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를 잡아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소식을 입수. 하동의 한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녹차에서 카테킨을 추출해서 네. 추출한 카테킨을 이제 AC를 통해서 분석하는 기기입니다. 아, 이제 그럼 이제 분석 결과는 저희는 뭐 좀 알아듣기 쉽게 지금 현재로서 분석 결과는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ECG나 카페인이나 이제 ECG 같은 이 그래프들이 나오는 곳이 우리가 추출한 녹차에 이 물질이 있다고 표현됩니다. 일단 처음 딱 뵀을 때 느낌이 누가 봐도 배운 분이구나라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저렴한 편이 저렴하죠. 예, 박사님이시구나 생각이 딱 들어요. 예. 그럼 여기서는 주로 이제 녹차에 관련된 걸 지금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녹차가 너무 좋다는 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호흡기 질환인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장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호흡기성 질환에 굉장히 예방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가장 지금 현재로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겁니까? 녹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폴리페놀 성분인 카테킨이 가장 중요하고요. 카테킨 중에서도 우리가 뭐 EGCG라고 있습니다.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우리 항암 작용을 이제 막거나 우리가 호흡기 질환인 항바이러스 작용 이런 게 감기라든지 독감 이런 게 다 좋은 게 이런 EGCG라는 카테킨입니다. 와, 이 그림만 봐도 무섭네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사스하고 신종 코로나인데 사실 메르스하고 같은 종이에요.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거 관련돼서 또 뭐 특허를 또 받은 게 있다고. 예, 저희들은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죠. 닭에다가 직접 임상적으로 실험을 해서 그 적용을 해보니까 이 닭 안에 이제 그 바이러스의 정식을 막을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이 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런 결과가 있고요. 사실 이 녹차만이 유일한 해결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정보를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든든한 것도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연세대와 공동으로 연구한 녹차 추출물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결과는 상용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에 이제 실제 닭에다가 적용을 해본 거거든요. 녹차를 물처럼 마신다는 녹차 박사님. 그가 권하는 바이러스 예방법은 기본을 지키자입니다. 이런 이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이제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을 깨끗이 씻고 자주 씻고 그다음에 섭생에서 음식을 이제 좋은 음식들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야생 녹차의 시베지가 하동이란 사실은 알고 계시죠? 우리 하동 녹차는요 1200년 전부터 이곳 하동군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여가지고 고려 시대부터는 왕한테 진상품으로 쓰이기까지 했는데 처음 녹차를 재배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약용으로 많이 쓰였던 게 바로 하동 녹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녹차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오늘 만든 이름 자체도 특이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게 돈차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차, 만들어진 형태가 옛날 엽전 모양을 했다 해서 돈차를 그래요. 이게 마시면 녹차도 재밌게 만들어 즐기는 시대. 돈차 만드는 방법 배워볼까요? 모양이. 근데 이제 이게 잘 찢지 않으면은 모양이 되게 거칠게 나와요. 그래서 찢는 게 힘들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와주면 좋겠죠. 한번 해보실래요? 네. 천천히 하셔야 돼요. 손이 꺾여가지고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여기다 놓는 거예요. 이제 모양 틀 잡아야 되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형태가 엽전 모양이다. 그래서 그 구멍을 내는 거예요. 구멍을 내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임이 되게 쭉 이게 좀 자연 발효가 되기도 하고. 그때 미생물에 의한 자연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니 발효차, 한국의 미니 발효차. 일단은 뭐 우리가 이걸 마시면서 그죠? 준비는 면역력도 높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요즘에 어떤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사실은 옛날부터 이 차는 약용으로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향도 좋고 맑아지는 느낌은 당연히 드는 거고. 녹차를 마시는 것으로 만족해라. 노노. 하동의 핫플레이스를 찾았는데요. 야, 조격이 뭐 좋긴 좋습니다만 특히 이렇게 녹차 조격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뭐 다른 그 여러 가지 뭐 그 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조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금 조격물에 들어있는 차는 우리가 마시는 차예요. 음용을 하는 차를 그대로 그 물을 우려가지고. 아깝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녹차가 좋고 우리 하동에 뭐 제일 하동의 얼굴이죠 이게. 그리고 또 발이 이렇게 따뜻하게 담가 놓으면. 기운도 가라앉고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펄펄 오르니까. 녹차 조격은 평소 손발이 찬 사람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 불면증이나 발냄새를 없애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우선 심신이 안정이 될 것이고 또 자연경관 보고 있으니까 더 또 안정이 될 오늘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요. 특히 녹차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지금 피부 좀 좋으니까 녹차를 계속 마시고 많이 마시다. 찻잎 우린 물은 천연 피로 회복제, 보약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녹차. 하루에 얼마나 마시면 좋을까요? 양 정도는 하루에 계속해서 이렇게. 보통 보면은 우리 그 일본에서도 그 학회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작은 잔으로 30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게. 길거리에 하루 물 2리터 대신 녹차 2리터. 녹차로 뱃살 쏙 빼는 다이어트에 도전합니다. 특별한 녹차로 즐기기 세 번째 팁 나갑니다. 언뜻 보면 모래를 수북하게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시죠? 자, 녹차를 활용한 여러 가지 면역 증강이 뭐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여기는 또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섬진강 이제 거기 쌀을 많이 생산하는 무디미 벌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토지의 주무대이기도 하고요. 그 거기에서 생산하는 쌀겨랑 우리 하동의 이제 유기농 홍차랑 이제 녹차를 혼합해서 자연 발효열로 이제 스파를 즐길 수 있는 녹차 효소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간. 말 그대로 이제 몸의 온도를 좀 높여서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병들을 좀 퇴치하자 이런 건데.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이제 옷이랑 가는데. 악양 너른 들판에서 나온 쌀겨와 하동 특산물 녹차, 홍차가 만났습니다. 혼합 물질을 고루 섞으면서 온도를 올려줍니다. 누우면 되는 거죠? 이제 아래쪽으로 선생님 발을 조금만 내려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를 이제 묻으시는 거죠? 네. 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녹차로 누리는 호사라고 할까요? 특이하네요. 구수한 쌀겨와 녹차 향이 어우러지면서 이불이 포근하게 감싸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벌써 열이 막 올라오네요. 올라오죠. 네. 야, 그냥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여러 개 효소를 이용해서 하니까 더 이렇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몸에. 효소 찜질은 온도가 서서히 오른 만큼 체내열을 오래 유지, 땀과 함께 노폐물을 빼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제 한 15분간 이제 체험을 이제 진행하실 거예요. 처음에 약간 공포심 같은 것도 좀 있었거든요. 좀 잘 살 걸 같은 후회 같은 것도 좀 들었었고, 근데 몸이 따뜻해지면서 진짜 면역이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특허받은 녹차 효소 찜질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뽀송뽀송 피부 미인이 됩니다. 쫙 이게 땀이 빠지니까. 주변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얼굴 좋아졌다고. 뭐 쟤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굉장히 깨끗해진 느낌이네요. 면을 또 올리면서 한 잔 먹으니까 굉장히 건강해지네요. 녹차의 변신은 무궁무진합니다. 끝나지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녹차와 함께 시원하게 날려버리시면 어떨까요? 차로 마시도 좋고 조격이나 찜질로도 그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꼼짝마 하동 녹차로 깔끔하게 예방하세요.
이동훈 씨가 형 창훈 씨와 함께 강원도 영월을 찾았습니다. 영월의 겨울 풍경을 사진으로 담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여기도 참 자주 오셨지 많이. 학생들 안에 끌고 오셔가지고 그림 스쳐놓고는 이제 아버지는 돌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다니셨던 거지. 그래서 여기 오니까 또 아픈 생각나네요. 자연을 정말 좋아하셨고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옮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술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들을 보고 발견해내는 것, 사람들 다 스치고 지나가는 것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걸 찾아내시는 그런 힘들이 굉장히 강하셨죠. 그게 미술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원주 서양화가 1세대인 원평 이재걸 화백이 지난 1월 타계했습니다. 미술의 불모지였던 원주에 서양화의 꽃을 피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이재걸 화백의 자취가 남아있는 원평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들 이동훈 씨가 아버지의 작품들을 보여주는데요.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지금의 저보다 젊은 나이신 거죠. 이제 항상 저와 같은 나이의 작품이다 보니까 또 다른 아버지의 모습, 그 작품 속에 녹아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 지금의 아들과 꼭 닮은 아버지의 젊은 시절.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를 그렸다는데. 선생님, 이 작품을 혹시 우리 아버님을 표현하신 작품인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아버지 그린 것 중에 되게 인자하게 나온 인상이 아닌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훈 씨.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같은 작업을 해가는 입장과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그냥 선배와 후배의 관계로 그냥 막 서슴없이 막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도 집안 곳곳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선생님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혹시 몇 개의 작품 정도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대략 4,000점이 넘게 저희 박물관에 지금 수장고에 잘 보관돼 있습니다. 이 화백은 지난 2013년 평생 그린 그림들을 이 박물관에 기증했는데요. 이 방송국 내에서 수장고 촬영을 한 게 오늘 처음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굉장히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제가 덕분에 아버님 작품 다시 보게 돼서 기쁘네요. 아들 동훈 씨와 함께 이재걸 화백이 기증한 4,600여 점의 작품 중 대형 작품을 먼저 만나보는데요. 이 작품들에는 지난 1980년대 원주의 풍경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아마 그 일산동 풍경인가요? 네, 그렇죠. 요 저쪽 정경 앞 저쪽 뒤에 있는 것도 저기 일산동 풍경이고요. 이게 아마 예전에 이동훈 선생님이 보셨을 때랑은 작품 상태가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기증받았을 때는 작품이 이 정도로 훼손돼 있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다 보존 처리를 거치면서 저희가 상태를 조금씩 더 좋게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세월의 흔적이 남은 작품들은 복원과 보존 처리를 하는 중인데요. 그 이거는 세월의 흔적이 한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지금 작품의 시기는 지금 저쪽 제일 위에 보시면은 저 작품 경우 83년. 예, 83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83년의 원주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 두신 거기 때문에 박물관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료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죠. 작품의 주요 소재로 원주 풍경을 주로 그린 고 이재걸 화백. 그의 작품 속에는 시대별, 계절별로 다양한 원주의 풍경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그는 왜 원주를 그렸을까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그리지 않으면 누가 그려주냐라는 말씀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참 원주 풍경을 그렇게 즐겨 그리셨던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원주를 화폭에 담기 위해 애썼던 이재걸 화백. 그렇게 열심히 그린 그의 작품들은 그야말로 원주의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100장씩 드로잉을 안 하면 그날을 마감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100장씩은 드로잉을 꼭 하시고 주무시고 항상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제자하고의 이제 약속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나 100장씩 그릴 테니까 너 몇 장씩 그려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지극히 평범하고 또 느긋한 원주의 성장과 변화를 화폭에 담아온 고 이재걸 화백. 그의 그림에는 사회의 구석진 곳을 어루만지고 보듬고자 한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작품들 하나하나 정말 잘 보존하고 계신데 이 작품들이요, 관장님, 앞으로 좀 어떤 계획으로 많은 분들에게 좀 보여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우리 박물관에 들어온 작품들은 뭐 영구 보존을 저는 목표로 하고 관리를 잘 이제 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상설 전시를 할 공간이 없어서 이제 시민들께 늘 보여드리진 못합니다. 물론 그동안 뭐 특별 전시회 형태로 한 세 차례 전시회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물관이 조금 더 이제 이곳에서 이전을 해서 커진다면 그 원편 선생님을 그런 기념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그 방 하나를 만들어서 한번 전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 이제 아버지 제자분이 하시는 이제 아트센터죠. 이제 아버지한테는 뭐 수제자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가장 미술 활동 하시면서 그룹 활동 하시면서 가장 수발을 가장 많이 들었던 제자분이십니다. 네. 원주에서 또 활동도 하시고 경원미술협회 회장님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화백님과 굉장히 인연이 깊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애제자 또 수제자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인연이 좀 어느 정도나 되셨나요? 선생님하고 인연은 네. 한 거의 40년이 넘었죠. 네, 40년 넘었죠. 네. 40년이면은 정말 오래된 기간이면은 아드님과의 인연도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3살 때 이제 형님이 저희 학원에 오셨으니까 네. 커가는 모습을 그대로 다 지켜보신 분이신 단증이시죠. 그러니까 네. 화백님과 선생님과는 스승으로서 네, 그리고 또 저의 스승도 되십니다. 그러다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만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도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야기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 이 미술학도들한테 정신적인 지주 그리고 또 원주 미술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 선생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이시죠. 이재걸 화백의 추상화와 풍경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권대영 화가. 그 역시 스승처럼 지역의 현대 미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평생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화백님께 좀 어떤 거를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림에 대한 열정이죠. 이거는 작가라면 꼭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인데 그 부분을 제가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그런 아주 좋은 부분을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풍경은 끊임없는 주제라고 생각하는 권대영 화가. 최근에는 무위자연이라는 비구상 작품을 작업 중입니다. 이렇게 생전에 우리 선생님은 좀 어떤 모습의 선생님이셨나요? 야외 스케치를 정말 즐겨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화풍을 지역에서 많이 전파를 하셨고 특히 말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수채화와 먹을 섞은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그 서양과 동양의 문명의 만남, 뭐 그런 작업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작업을 세계를 갖고 계신 그런 아주 훌륭한 작가라고 기억이 됩니다. 평생을 미술과 함께하며 원주 미술의 지평을 넓혀온 고 이재걸 화백. 진실된 그림을 그리라 강조해온 그의 뜻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